교실마다 꽉꽉 들어찬 아이들, 인파에 떠밀려 걷고 버스며 기차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밀려드는 사람들로 곤혹스러웠던 기억. 이제는 과거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농촌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는 게 정말 귀한 일이 됐고 빈집이 넘쳐나며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헌법에는 어떤 대안을 담을 수 있을까요? 홍준영 교수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위기는 지방에서 더욱 악화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후위기는 선진국보다는 저개발국에, 도시권보다는 지방에,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인구 소멸의 위기도 지방에서 더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뒤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텐데 지방은 이미 초고령 사회거나 그 문턱에 와 있고 노인 빈곤율도 더 높습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을이 점점 줄어들고 곳곳에 폐가와 폐교가 즐비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지구와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장 절실한 것은 지방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이 전방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답은 그리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틀과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 기본 틀과 단서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와 이를 위한 국가 시스템의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헌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가의 생존이 제도와 시스템의 경쟁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21세기에 들어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시스템을 변화된 환경에 적응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조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기 위해서 대대적인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 요체는 환경 변화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과 신축성 확보에 있는데 중앙 집권이 아닌 다양성과 가변성 그리고 전체적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지방자치와 분권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과거처럼 지도 감독 또는 후견의 원리가 아니라 일종의 보충성의 원리가 지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죠.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해답은 21세기 국가 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을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의 117조와 118조 단 2개 조항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떻게 보면 다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 매몰된 헌법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이니 균형발전법이니 지방분권이양법이니 하면서 지방을 살리겠다고 외쳐왔지만 그 정책과 제도를 헌법 규범으로 구체화해서 보장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가의 지향점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야 하는데 당리당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국회의원들의 선의와 처분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그동안 백약이 무효였던 상황에서
일종의 마지막 동아줄처럼 주어진 처방인데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구렁텅이에 빠진 지방을 너른 부흥의 대지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186조에 따라 만들어진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부의장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86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에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운영 제2항 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제3항 협력회의의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는 목적을 가졌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서 향후 이 기구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거양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헌법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헌법이 자치분권 국가를 구현하는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해서 지방소생 창달의 기본 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는 조항,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치와 분권의 원리와 제도적 틀을 헌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주권자에 걸맞은 주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의 혁신적 진화를 가능케 할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균형 발전을 헌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가 목표로 정립해야 합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국가균형발전법의 목적 조항을 헌법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어떤 혁신적 제안도 지방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지방의 재정 확충을 위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국가가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가 목표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끌어나갈 추진 체계에 대한 헌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